3번을 살펴볼게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은 위에 고객의 소리, 이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미 이번에 새롭게 오신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소통에 대한 부분 또 다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평원에 들어가시면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지 이야기를 오고 가야만 하는 그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하는 그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어필해 주세요. 그거는 뒷받침될 수 있는 게 바로 실제 사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노하우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설득을 한다는 거, 그 건보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X라고 하는 거를 내 주장인 O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건보에 이어서 심평원 또다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건보 1번 항목을 꼭 보세요.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그리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하자라고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존재해야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주장이 따라 주었을 때 당신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익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객관화시켜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설득 초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수렴하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협의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갈등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팀 안에서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정하자고 했을 때 누구는 A고 누구는 B예요. 근데 나는 A라고 하고 싶다고 하면 A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토대로 이런 걸 충분히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한 내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팀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모든 팀원이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팀 시너지는 엄청날 거예요. 근데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그 부분이 나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설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하나만 있었는데 설득을 잘하는 본인만의 의사소통 노하우 이걸 적으시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인만의 의사소통 노하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2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방에 맞춰서 내가 양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갈등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만 갈등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 수렴을 하기 전 단계에 내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좀 권해드려요. 이건 팀 내에 성과를 내는 그 과정 중에 초반 단계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따라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나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제 사례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협의점을 찾았던 그런 사례에 대한 거를 앞부분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협의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했다면 내가 이거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갈등 상황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또 중간에서 보여주시고, 이 부분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과정에는 계속 이렇게 팩트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항상 이 이유에 대한 거를 같이 생각하세요. 이 why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문이라는 이 이유를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능력치가 심평원 입사 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이라 있어서 나의 이러한 강점, 이 자소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강점이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작성하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을 좀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심평원은 그 직업윤리를 항상 중요시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공정성이랑 청렴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사이트에 가시면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문화를 열어간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평가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어떤 본인만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원칙, 이런 부분들,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리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령에 대한 규정 준수, 공정 투명, 그리고 직무 수행에서 부패 방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보건의료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겠다.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 기관 입장에서도 공익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사회규범 중시하고 상업원의 신뢰 존중하겠다. 조직 문화, 삶의 질,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윤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기업에는 이렇게 공동체 윤리의 봉사 책임감, 준법성, 예절, 이런 공동체 윤리랑 근로윤리 면에서 근면, 성실, 정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로윤리는 사실 이거는 장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 윤리 부분에 있어서의 봉사정신, 책임감, 준법성, 예절, 여러 가지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쉼병원도 하루하루 계속 쌓아가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 그런 신뢰도, 이런 부분을 다시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 취준생한테 많은 신뢰도를 잃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좀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만큼 아무리 수년간 잘해오다 하더라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가능하면 직업윤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도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이랑 같이 근거로 뒷받침하셔서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평원이 하는 일이 분명하잖아요. 누군가 가운데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랑 국민과의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어의 신뢰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런 기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도라고 생각이 들면, 개인적으로도 나는 신뢰성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을 뒷받침 근거로 잡으신 다음에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평원의 핵심 가치에 대한 것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은, 국민이 최우선, 소통과 협력, 공정과 균형, 열린 전문성,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직업 윤리 부분이랑 나의 가치관, 이런 부분과의 공통점이 있죠. 교집합적인 그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평원에서는 지금 임직원 행동 강령이랑 직원용 청렴 서약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두 가지, 이 파일은 반드시 요거 꼭 보세요. 그리고 이 자소서 항목에 대한 거는 심평원의 윤리지침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직업윤리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 부분을 처음에 도입부에 적어주시고 내 가치관 사이에 공통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이 부분을 제일 자세하게 경험과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는 신뢰도가 강한 인물이다, 이런 부분이 심평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재강조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이 1000바이트 쓰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 자체가 심평원 자소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직무 관련 경험 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변별력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 사항 두 가지 항목은 최대한 더 공을 들여주세요. 모든 기업의 자소서 단계에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왜 지원을 했지,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자 우리 쪽에 지원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은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순서대로 볼 텐데 그 아래도 계속 호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면접도 그렇게 있는 거지만 자소서도 위에부터 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는 사람 기준으로 깔끔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2020년 신병원 직무 관련 경험사항이랑 자소서 항목이랑 모두 작성 가이드를 제가 드렸으니까 저한테 언제나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하니까 언제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 소재를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썼는데 어떤가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전체를 다 보는 건 힘들지만 소재 선택이랑 하나의 문장 정도 괜찮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지난 건보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쪽지드리고 다 대답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는 더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언제든 질문은 적어주시고 자소서는 지금 시간이 있는 만큼 스스로 최대한 제 가이드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되 만약에 혼자 쓰기가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신병원 자소서 첨삭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꼭 미리미리 접수를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막판에 되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럼 2020년 신병원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빨리 작성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시고 필기시험에 올인하셔야 되니까 공부하러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병원에 대한 좀 더 알릴 만한 사항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이 이런 거 있으면 더 촬영을 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